좀 전에 제가 남부법원 재판을 다녀왔는데, 네. 그 사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의뢰인이 임대인이에요. 상가 건물 네. 임대인인데, 그 상가 건물 일대가 이제 그 개발이 될 예정이라서, 이제 개발되면은 더 이상 임대가 안 되니까, 2년 정도 이제 계약을 하고, 더 이상 개발되면 연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딱 담았습니다. 아, 특이하게 달았군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임차인도 다 수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2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투자한 게 많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야, 그럼 애매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야 이제 그 약속 받은 게 있으니까, 딱 2년만. 예, 2년 보장 약속대로 2년 했으니까 이제 나가줘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이 그 답변서를 내면서 이게 갱신 요구권 이 10년 보장. 현행법상 10년이기 때문에 나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은 법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임대차 계약의 어떤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서로 계약할 때는 2년만 딱 하고 그만둔다라는 부분이 분명했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한 건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딱 계약서를 좀 더 다듬고 또 절차를 좀 더 갖추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계약을 하면은, 요런 이제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이제 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상인법의 10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10년 보장을 이제 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1호에서부터 지금 7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우리 사항 같은 경우는 이 7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7호 보시면은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돼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재건축한다고 재건축하거나 철거한다. 그러니까 나가줘. 점유 회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 나, 다. 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언제 재건축 공사할지, 또 철거 공사를 할지, 언제쯤 공사한다, 또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그걸 명기해놨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제 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23년도 2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23년도 연말 정도에는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건축 공사는 한 2년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런 정도로 해서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연장 못한다, 갱신을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유효한 거죠. 네. 야, 그걸 모르고 그걸 안 써가지고 이런 분쟁이 나서 그렇죠. 졌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 부동산을 개발하면 재건축하면 연장 못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 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법을 대입해 보면은 되게 부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이 법이 이렇게 돼 있냐면 이런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냐면 예전에 이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놓게 되면 세입자한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착각이요? 어떤 착각이냐면 네. 이 건물이 뭐 재건축되면은 더 이상 계약 연장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짧게 적어놓게 되면 세입자가 이게 과연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을 반신반의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또 중개업자들이 이거 원래 노후된 건물이라서 한 10년 전부터 전문구 달고 지금 계속 계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할 줄. 계속 연장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없이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 받고 나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구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달려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그거를 이게 내가 들어가서 얼마 못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하겠지만 좀 늦게 하겠지, 몇 년 있다 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게 재건축을 또는 철거를 언제 할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그러면 이게 재건축 딱 정확한 날짜와 대략적인 공사 기간만 정해놓으면 가능한 거네요. 가능한 겁니다. 네. 그걸 몰랐네요. 그렇죠. 그런 이 이제 의뢰인 경우도 그런 어떤 계약서의 보완 방법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두루뭉술하게 허술하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재소준 화해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소준 화해를 또 이게 그 명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재소준 화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2년 끝나고 나서 안 나가주니까 명도 소송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과연 그 약속이 유효냐 무효냐 이 가지고 또 강행법규 위반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논란을 좀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소화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그때 이제 서로 합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심사 절차가 조금 단촐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단순하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 두 사람이 그냥 합의해서 온 거면 웬만하면 통과시켜주는 무리 없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갱신요구권 같은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는 좀 챙기는 10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2년 하고 나갈 겁니까? 나갈 건지를 뭐 양쪽에 물어봐서 정확하게 두 사람이 합의된 건지 아니면 또 뭐 갱신요구권을 보장 못하는 뭐 특별한 또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법원이 있긴 합니다만 또 심사가 어쨌든 본 재판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명도를 꼭 생각하는 임대인이라면 재손화해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그럼 변호사님은 이게 강행법규라서 좀 질 수도 있지만 희망을 보고 하신 건가요? 이제 지금 제가 사건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또 쟁점은 더 있어요. 세입자가 뭐 중도에 뭐 그 임대차 목적물을 마음대로 썼다든지 또는 이게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다른 법에 따라서 지금 철거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법이 이제 그 아까 제가 세 가지 사유 뭐 가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거 재건축은 가 부분이고 다 부분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래서 나라에서 하든 뭐 재개발하든 대표적인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뭐 재건축, 뭐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라면 또 예외 사유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거를 아까 가항처럼 재건축 공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그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이 다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건이라서 그런 좀 이게
복잡한 쟁점들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기간도 써야 되지만 진짜 그때 딱 필요할 때는 재소송 하회를 딱 해놓는 게 좋겠네요. 좋죠. 그게 재소하회를 이제 재소하회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협조적이고 세입자가 협조적이고 또 법원의 어떤 기준도 조금 느슨한 편이고 하기 때문에 본재판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